예,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 정기철입니다. 이 책은 unibook.co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서 구입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동영상은 이 책을 위한 풀 동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보는 용도의 영상이라서 개괄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찍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가니까 편집이 없고 또 뭔가 영상이 장식이 없어서 아마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1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진 책이고요. 그 중에 오늘은 3장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장은 크게 3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3.2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면 실제로 다음 시간에는 논리회로라는 것을 시뮬레이터 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3장 처음 들어갑니다. 논리회로입니다. 우리가 논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라직 논리죠. 참 거짓입니다. 그래서 0, 1이죠. 그래서 0과 1 두 가지 값을 다루는 회로라는 의미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논리회로라는 과목이고요. 전통적인 보통의 컴퓨터 학과면 논리회로라는 과목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리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식 컴퓨터의 논리회로를 다루기 전에 예전에는 어떤 하드웨어를 썼을까? 하드웨어의 기본 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1장에서 한번 했었죠. 기계식 컴퓨터는 바퀴로 어떤 데이터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50년대쯤 들어서 릴레이라는 부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자석을 이용한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깜빡이를 넣으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그게 릴레이라는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겁니다. 예전엔 이 릴레이를 이용한 컴퓨터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1950년대 들어서면서 진공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애니악 등의 컴퓨터들이 이 진공관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굉장히 크기가 크고요. 이게 전등 같은 거니까 유리로 만들어진, 깨질 수도 있고요. 오래되면 안에 있는 회로가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고장이 잘 났었죠. 이게 1950년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50년대쯤. 그러다 50년대 말쯤에 들어와서 혁신적인 제품, 트랜지스터라는 게 나옵니다.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다리가 3개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리가 3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 전기가 들어오고요. 한쪽에서는 전기가 나가고요. 가운데 있는 단자를 통해서 전류를 또는 전기를 증폭할지 차단할지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흘러가거나 차단할 수 있죠.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의 역할, 즉 전기가 흐르거나 흘러가지 않는, 그래서 0 또는 1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도 이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반도체로 구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많이 집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품질을 따지는 거죠. 밑에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다 1960년대쯤부터 집적 회로가 생깁니다. 집적이죠. 뭔가를 구겨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IC라고 하고요. Integrated Circuit,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랜지스터의 그 소자를 반도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섹션이 길어요. 긴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영상들이 꽤 고품질의 영상이 많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3.2로 가보죠. 이제 논리회로라는 걸 시작하며입니다. 오늘은 3장 논리회로의 개괄적인 이야기만 있어서 쭉 흘러가듯이 제 영상을 들으시고 또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전에서 기계어 프로그래밍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0 또는 1, 0101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컴파일러라는 게 있어서 C나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면 이걸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컴파일러가 있죠. 근데 이런 컴파일러는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고급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기계어로 코딩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이라는 것 찍는 기계어고요.
하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어셈블리어입니다. 물론 이런 기계화나 어셈블리어는 CPU에 따라 모양이 다르지만 요 랭귀지는 우리가 7장에서 배우게 되는 교육용으로 나온 컴퓨터, 교육용인 가상머신 컴퓨터의 어셈블리어 기계입니다. 요 이야기 할 겁니다. 지금 기계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 이런 기계어가 컴퓨터에 의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려는 거죠. 이 기계어를 돌려주는 것은 당연히 컴퓨터죠. 이런 기계어를 돌려주는 게 컴퓨터라고요. 그래서 이 CPU가 또는 컴퓨터 여러 부품이 이런 기계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밑에 보시면 모래로부터 쭉 가공을 해서 어떻게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에 어떻게 회로를 프린트해서 실리콘 반도체 칩을 만드는 전체 과정이 있겠죠. 우리는 이런 데까지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회로를 작성하는 방법, 즉 논리 회로를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 회로는 0 또는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0과 1을 표현할까요? 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전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전압, 이게 그림이 전압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면 전압이 하이인 상태, 예를 들면 5V이면 1을 표현하고요. 전압이 로인 상태, 0이면 0V면 0으로 표현하자.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대중화된 방법이고요. 또는 뭐 전류를 통과하면 1, 통과하지 못하면 0. 즉 전압이나 전류를 이용해서 0 또는 1을 전기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기계를 배우지 않았지만 요 논리회로 레벨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칩을 나중에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칩 안에는 이렇게 이런 놈들이 4개가 들어있는 칩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칩을 사서 빵판에 회로를 이렇게 부품을 끼워서 어떻게 회로를 만드는 거죠. 이게 논리회로에서 실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실습을 할 겁니다만 이렇게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실습하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요즘 웹에다 시뮬레이터가 있으니까 그 시뮬레이터 상에서 부품을 연결하고 실제 회로가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아마 다음 영상부터 실습을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논리회로 기초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요걸 빵판이라고 합니다. 요걸 빵판, 브레드보드 빵판이라고 하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트랜지스터나 등등을 꽂아서 일을 하는 거죠. 반도체 칩이나. 그러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논리회로 칩이 어떤 게 있을까? 논리회로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쭉 보도록 하죠. 이 표를 좀 작게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6개의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게이트인데요. 말 그대로 영어로 문이죠. 그래서 게이트라는 놈은 어떤 신호가 들어와서 변화된 다른 신호를 내보내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게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게이트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상단에 있는 3개의 게이트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AND 게이트, 이름도 외우셔야 되고요. OR 게이트, NOT 게이트. 이놈을 우리말로 하면 논리적인 곱셈 연산이라고 해서 논리곱, 논리적인 덧셈 연산이라고 해서 논리합, NOT는 바꾼다고 해서 논리부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의 게이트를 칭하는 그림을 그릴 때 이 심벌 모양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놈은 AND고요. OR NOT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요 오퍼레이터 심볼 논리식 기호도 외우셔야 됩니다. 곱셈 연산이어서 중간에 있는 작은 점으로 표현하고요. 논리합 이렇게 위에 햇을 씌우거나 어퍼스트로피를 찍어서 합니다. 이걸 AND 게이트 논리 곱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를 여기 입력이 2개죠. 이 하나의 입력을 A라고 하고 하나의 입력을 B라고 하면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진리표, truth table이라고 하는데 곱셈은 어떤 수를 0하고 곱하면 그대로 0이죠. 0과 0을 곱하면 0, 0과 1을 곱해도 0, 1과 0을 곱해도 0. 그래서 일일이 들어올 때만 1이 나가는 이런 회로를 논리곱 게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논리합은 좀 달라요. 논리합은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다 1이 나가는 게 논리합 게이트, OR 게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이 너무 빠른데 제가 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장 자주 쓰는 게이트가 이 세 개,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고요. 이런 게이트들을 이제 아까 말한 빵판에 끼워서 논리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심볼 모양도 기억하셔야 되고 논리식의 그 연산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진리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NOT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삼각형 뒤에 작은 점이 있어야 돼요. 이 작은 점이 실제로 NOT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들어오면 0이 나가고요. 0이 들어오면 1이 나가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실제로 논리 회로를 만들다 보면 이 세 개의 회로로 모든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요 세 개의 게이트가 있으면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XOR 게이트, X는 exclusive라는 뜻이에요. 그 배타적인 논리합이라는 뜻입니다. exclusive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nd 이걸 붙여서 NAND라고 합니다. and or 이걸 붙여서 NOR이라고 해요. exclusive OR은 OR 게이트에서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선이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연산자도 플러스에서 외곽선을 하나 두른 모습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배타적 논리합이라는 말은 배가 오타군요. 예. 배타적 논리합이라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만 1이 나갑니다. 둘 다 1일 때는 0이 나가요. 이게 OR 게이트와의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입니다. 많이 쓰는. NAND 게이트는 AND를 한 후에 NOT를 한다는 말이어서 AND 후에 작은 점을 찍어줍니다. 연산 기호도 똑같죠. AND 위에 햇을 씌웁니다. 그죠? NOR도 똑같습니다. 진리표는 이제 각자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6개의 게이트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럼 이런 게이트는 실제로 어떻게 살 수 있냐를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하나의 칩이에요. 칩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생긴 놈을 이제 패키징된 칩이라고 하는데, 이제 껍데기에 씌워진 칩, 이런 칩 안에 여러 개의 게이트, 동일한 게이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마다 이름이 적혀 있죠. 7404 칩이라고 하면 NOT 게이트가 6개 있는 겁니다. 7408 칩이라 그러면 AND 게이트가 4개. 여기가 입력이 있죠. 여기 입력이 들어가서면 여기로 출력이 나가는 형태예요. 이런 걸 팝니다. 사서 실제 이제 빵판에 넣고 연결해 보면 되죠. 요 쇼핑몰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여기가 지금 디바이스 마트라는 쇼핑몰인데 요 74LS08 칩이라네요. 요 칩을 보시면 AND 게이트가 있다는 거죠. 쿼드러플이니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1ABY가 있죠. 요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 AB로 들어와서 Y로 나가는 거죠. 하여튼 이 칩을 사서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300원입니다. 하나에. 배송료가 더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실제 빵판에서 실습을 할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드니까요. 우리는 시뮬레이터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logic.li를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럼 처음에 팝업 윈도우는 그냥 클로즈 해 주시고요. 왼쪽에 부품들이 쭉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AND 게이트 사용해 보려면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ND 게이트의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쭉 위로 올라가면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를 2개를 끌어와서 각각의 입력을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고요. 출력은 라이트 벌브 전등을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다 연결이 됐죠. 지금 현재 이렇게 흰색은 이제 0이라는 신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위치를 켜시면 1이 들어가는 거죠. 1, 1이 들어가면 1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not gate, and gate, or, XOR, NAND, NOR 요 6개의 게이트를 여기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웹 시뮬레이터를 쓸 수도 있고요.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구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구입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듯 해요. 이 웹 시뮬레이터에서 한동안 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예, 3.2절까지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에 스킵한 부분이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3.3절부터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불대수란 불리언 엘지브라, 불대수. 좀 머리 아픈 분야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실제 여러가지 회로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